156페이지 중개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태어나서 처음 하신 분들은 민법보다 더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민법만큼 공부했을 때 민법보다 훨씬 더 쉽다는 뜻이죠. 맨날 민법은 하지만 이거는 거의 하나도 안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근데 참 인내심만 있으면 시험 볼 때는 거의 7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70점만 받아가지고는 좀 힘들고 80점 이상 받아야 안정적으로 합격하죠.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개계약,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의뢰 계약. 이 중개계약의 종류 안에 독점 중개, 전속 중개, 일반 중개 등등 여러 가지 중개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질문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라고 했다가 또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가 없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죠? 아무 말 없이 일반적으로 계약서라고 하면 이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거래계약서라고 합니다. 거래라고 하면 매매, 임대차 다 포함해서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계약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거래계약서를 말하고요.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중개계약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현업에서는 중개계약을 문서로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죠. 저도 한 번도 문서로 적어본 적이 없어요. 그 손님이, 저는 물어보거든요. 처음 왔냐? 다른 데 가보고 왔냐? 그럼 손님이, 처음 온 손님이 좋은 거예요? 다른 데 다 가보고 지쳐가지고 더 이상 볼 데도 없이 마지막에 오는 게 좋아요? 어떤 손님을? 예, 마지막에 온 손님이 계약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지쳐가지고. 어차피 계약은 꼭 언제까지, 지금 방은 비워줘야 되고 꼭 계약은 해야 되고 하면, 거의 우리 백화점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보고 올게요 하면 맨 마지막에 가서 그냥 어차피 앞에 본 거하고 똑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봤던 데 와서 삽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 본 데서 삽니까? 마지막 본 데서 그냥 옷 입고 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온 부동산에서 어차피 물어봐야 돼요. 정보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면 그 본 거 말해라. 어차피 물건이 거의 다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 안 본 데 말하면, 본 거 말하면 그거 빼고 보여주겠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냥 안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가면 이거 봤는데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나오면서 이거 봤는데요.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다 보고 딱 한 군데만 가보고 계약 안 하잖아요. 거의. 그래서 중개계약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문서로 안 적고 거의 말로 해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교육공개사가 예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매물 접수대장 그 법무사 사무실이나 은행에서 준 노트 꺼내놓고 거기다가 적고 전화번호 연락처 하나 주세요.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중개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다고 문서로 말로만 한다고요. 근데 이제 처음 왔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저하고 전적으로 전속계약 맺읍시다 하니까 그거 뭐 하는 건데요? 하다가 그 문서를 적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귀찮게 짜증나게 다른 데는 안 그러던데 왜 너만 귀찮게 만드냐 이렇게 하고 안 할라 하더라고. 전속 중개계약도.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서도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못 써보고 그냥 말로만 다 했다고요. 중개계약을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서 이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자, 일단 중개계약이 뭔지 거래계약이 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156, 15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낙성계약, 불효식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임의계약 이거는 시험에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데요. 자, 불효식 낙성계약이니까 즉 구두로 말로 해도 되고 쉽게 말하면 문서로 해도 되고 요물계약, 요식계약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뭐 민법에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효식 낙성계약이니까 그냥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전부 말로 하고 있고요. 양가로 3번 유상계약이다.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 무상이 아니고요. 공짜가 아니고 승여계약이나 사용대차 계약 이런 거는 무상계약이잖아요. 민법에서. 사용대차라는 거는 민법에서 공짜로 있는 게 사용대차죠.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수익하는 게 임대차고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 양가로 4번 제목만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쌍무계약이고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조건무 쌍무계약 이런 말을 합니다.
쌍무계약이라는 건 쌍방의 의무가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걸 쌍무계약이라 하는데, 그러면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킬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는 있다. 그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편무계약이라 했는데 6회 때까지는 그 후에 판례가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성사시킬 의무는 없지만 성사시키도록 노력을 할 의무는 있다 해서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번 임의계약입니다. 꼭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예를 들면 매도인이 집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없어. 절대 안 팔아줄 테니까 못 팔아주니까 저 앞에 중개업소 가보시오 해도 공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꼭 중개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왜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거잖아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고요. 청약을 해와도. 그 다음에 구별 개념, 이거는 시험에 진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급, 고용, 그 다음에 현상광고, 위임, 이거는 민법의 전형계약이거든요. 민법 법전에 있는 계약의 종류라고요. 근데 민법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요? 민법 계약법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총칙하고 매매, 교환, 임대차만 들어가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도급, 고용, 현상광고, 임치 시험 범위 아니라고 민법 시험 범위 아닌 게 공개사법에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생략하고요. 158페이지 일반중개, 전속중개, 독점중개, 양가로 4번 공동중개, 양가로 5번 순가중개. 역시 이것도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중개계약의 개념은 잡고 있는 게 좋겠죠. 중개계약의 종류.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중개계약 중에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는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전속, 독점.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 반대는 단독중개, 그 다음에 순가중개, 정가중개, 정률중개, 이렇게 이 정률, 정가도 딱 한 번은 나왔습니다. 시험에 29번 시험 봐가지고요. 이렇게 중개계약의 종류가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매도인은 한 군데만 내놓는 게 아니고 부동산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 내놓죠? 팔아달라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다수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이게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 먼저 계약 성사시켜야만 중개보수를 받으니까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을 하냐면 1억짜리 예를 들면 상가가 있는데 손님 데려가요. 그래서 전부 와, 왜 이렇게 비싸냐고 깜짝깜짝 놀래게 만든다고 몇 명씩 계속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 주인이 이거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사람 보기만 보고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너무 비싸서 안 된다. 더 깎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개업공개사가 지금 정부에서는 개업공개사가 자꾸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내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해외에서 봐도 올리면 청약 유인하려면 가격이 쌓여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허위매물이 예를 들면 직방, 다방 이런 데 허위매물이 부산 같은 데는 90%가 허위매물이라는데 그럼 허위매물이 만약 시세가 50만 원이면 50만 원보다 비싸게 올리겠어요? 더 싸게 올리겠어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가격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싸게 올린다고 하면 싸야 전화가 오잖아요. 일단 오면 그거 나가고 없다. 이제 비싼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꼭 개업공개사가 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매도인이 자꾸 비싸게 올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 일반 중개계약은 시험에 나오면 안 좋은 제도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그래서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만 딱 독점권을, 배타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유럽, 캐나다, 미국 전부 이 독점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개사협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점은 뭐냐면 독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옛날에는 나왔다고요. 왜 옛날에는 이신청 제도가 없으니까 나왔어요. 작년에 그런데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 이게 중개계약의 종류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부동산학 원론은 뭐 잡다한 게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데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면 뭐 스스로 발견했던 뭘 했던 간에 무조건 계약 성사되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 좋잖아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무조건 누가 계약을 하든 간에 나한테 독점 계약을 맺으면 나는 무조건 중개보수를 받으니까 계약만 성사되면 자기가 스스로 아는 사람한테 팔아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개업공개사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국토부에서 안 된다는 이유가 옛날에 중개인, 복덕방 하던 중개인도 있고 지금 자격증 딴 분들도 있고 실력 차이도 많이 나고 사기꾼도 많고 또 정직한 사람도 많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능하고 사기꾼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내놓고 만약에 독점을 1년간 맺어놓고 1년 동안 다른 데 내놓을 수도 다른 데 내놔도 무조건 중개보수 줘야 되잖아요. 그럼 계약 성사도 못 시키고 이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 되고 개업공개사가 상향 평준화가 돼야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한 게 이제 전속입니다. 전속도 독점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맡기는데 다만 차이점은 독점하고 차이점은 조금 있다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직접 계약하면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독점하고 차이가 있어요. 전속은 조금 이따 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공동은 두 사람 이상이 개입되면 공동, 혼자서 하면 단독. 혼자서 개업공개사 혼자서 매수인 연결시키면 양쪽 다 보수 받겠죠? 공동으로 두 명이 개입되면 둘이 나눠야 되잖아요. 중개보수는 의뢰인들은 한 번밖에 안 내잖아요. 의뢰인 두 명인데 개업공개사 두 명이면 한쪽밖에 못 받겠죠? 이게 공동중개할 때는 한쪽에만 받아야 된다. 또는 뭐 공동중개 쓸 때 중개보수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없어요. 우리 법에. 그래서 보통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 의뢰 받으면 매도 의뢰인한테만 받고 매수 의뢰 받으면 매수 의뢰인한테만 받아요. 관행이 우리나라에. 근데 통매매나 토지나 이런 거 다가구 통매매, 건물 통매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제가 있던 경기도 오산 이런 데는 주인이 5천만 원까지 줬어요. 한 20억짜리 팔면 5천만 원 주고 그러면 매수인은 법정 보수만 받아요. 그럼 20억이면 298, 1,80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럼 5천만 원 더하기 1,800만 원, 2천만 원이라고 잡고 두 개 7천만 원 합해가지고 나누기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법이 없다고. 된다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어요. 그렇게 나눠도 돼요. 또 중개보수는 양쪽으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두 사람 몫을 다 받아가지고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깎아달라고 하니까 매수인이 복비는 내가 부담해줄게. 현업에서 그런 게 많아요. 복비는 그럼 내가 낼게. 너는 현업에서는 복비라고도 하더라고. 우리 법에는 중개보수라고 돼 있는데 현업에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양쪽 걸 다 받아도 위반이 아니에요. 원래 100만 원, 100만 원 각각 받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한테 200만 원만 받아도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요. 어제도 다른 학원에 강의하니까 500만 원 준다고 무조건 한 건 하면 500만 원 준다 했는데 두 달째 연락이 안 온다 하더라고요. 개업공개사들이 500만 원 준다 해도 여러 군데 다 내놨기 때문에 이거 내가 못하면 한 번도 못 받기 때문에 아무리 500만 원 준다 해도 시세보다 비싸면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5천만 원 준다 해도 안 돼요. 왜냐면 싼 거부터 거래가 되잖아요. 만약에 정보망에 여러 개가 올라와 있으면. 저는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싼 거부터 먼저 소개하거든요. 정보망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으면. 자, 그러면 돈 벌려면 단독 중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돈 많이 벌려면 공동 중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험에 나오면 공동 중개해야 돼. 공동 중개. 한쪽 공동 중개하면 반 나누면 한쪽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요.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입니다. 옛날에 한 15년 전만 해도 팩스로 물건 주고받았어요. 팩스로 뭐 어디 내 물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전부 정보망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뭐 밴드나 또는 다음 카페 이런 거 가지고 네이버 카페 이런 걸로 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를 잘 안 해요. 토지 같은 거. 이 강원도 토지 이런 거는 공유해버리면 직접 번지수만 있으면 주인 찾아가가지고 또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 CCTV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CCTV 있고 이러니까 남은 물건 빼돌릴 수가 없어요. 그 아파트는 안심하고 공동중개를 하는데 토지는 잘 안 해요. 토지나 공장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공동중개를 잘 안 한다고요.
예, 그래서 왜 공동중개가 더 좋냐면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3번 군포에서 중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손님 데리고 바로 갈 거다. 공동중개 할 거냐 묻더라고. 거기 대림아파트 나와 5억짜리인데 5억짜리 지금 바로 살 사람이 있다. 가면 공동중개 할 거냐 묻더라고요.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요? 안 한다고 하면 한 푼도 못 받고 하면 매도인한테는 받을 수 있잖아. 5억이면 5, 9, 45, 450만 원 버는데 900만 원 혼자 다 벌려 하다가 한 푼도 못 버니까 여러 건수 하는 게 낫겠죠? 혼자 뭐 당장 뭐 지금 혼자서 계약서 쓸 때가 있으면 혼자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한쪽에라도 빨리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단독 중개하면 한 건 할 걸 공동중개하면 3건, 4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제가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한 10건 정도 하더라고, 중개사무소에서. 10건 하는데 단독 중개하는 건 한 건도 거의 안 돼요. 거의 뭐 공동중개하고, 그것도 다 매매도 아니고 월세도 있고, 매매가 한 3건만 넘어가도 괜찮죠? 근데 매매 거의 한 건 될까 말까 하고, 전세 뭐 한두 건 될까 말까, 나머지는 다 월세예요, 월세. 그 조그마한 상가, 뭐 이런 원룸 같은 거 이런 거 10건 정도. 만약에 매매만 10건 하면 돈 많이 벌겠죠? 아무리 안 돼도 중개보수 뭐 2억짜리만 해도 8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건 하면 단독 중개하면은 1600만 원, 공동중개도 800만 원이잖아요. 한쪽에 800씩만 받아도 10건 하면, 그러니까 10건 하면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원룸 같은 거 포함하고 매매 포함하고 1000만 원은 넘어요. 버는 게. 모든 상품은 반밖에 안 남거든요. 1000만 원 벌면 광고비 들어가고 월세 내고 뭐 직원 월급 주고 하면 500만 원 남으면 많이 남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공동중개가 더 바람직하다.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다. 순가중개계약은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순가중개. 정가는 한 건 하면 지금 현실에는 분양권은 정가를 하고 있어요. 분양권 한 건 하면 무조건 100만 원. 서울 같은 데 300만 원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게 정가중개라고요. 우리 법에는 이렇게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게 정가고, 정률은 0.9% 일정한 퍼센트를 받는 게 정률 중개죠. 우리나라의 지금 법에는 주택은 정률 중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0.9% 범위 내에서, 매매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상가는 무조건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일반중개, 전속중개 2개만 명문 규정이 있다.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것, 순가중개계약.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인 것, 공동중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중개계약 161페이지. 일반중개계약 맨 밑에 양가로 3번,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보면 물가수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물가수준. 10번에 물가수준이 있습니까? 밑에. 지금 일반중개계약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주로 말로 한다고 했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암기 프린트 10번 밑에 물가수준 찾았어요? 예, 그래서 물가수준, 물이 뭐냐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현실은 전부 구두로 말로 한다 했죠.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요청할 수 있는 계약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근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가 법정 서식이 있다. 있는데 이 법정 서식을 보존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 유효 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고 보존 의무는 있죠. 자, 그래서 161페이지 맨 밑에 물가 수준이 있고요. 162페이지 양가로 5번에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법정 서식, 별지 14호 서식이 있죠.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다. 163페이지 메뉴에 보존 의무는 없다.
법정 서식이 어디 있냐면 164페이지에 있네요. 164, 165. 164, 165 이게 법정 서식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있죠? 여기 1번, 2번만 전속 중개계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번 을의 의무사항을 보니까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2번 갑의 의무, 갑이 의뢰인이죠.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 팔라고 내놓을 수 있다. 2번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그 전속하고 일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전속은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야 되고요. 일반 중개는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다. 팔아달라, 사달라 이렇게. 그 1번, 2번만 차이가 있고 3번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이런 것은 3번부터 6번까지 165페이지까지 다 전속중개계약하고 똑같다. 165페이지에 보면 메뉴에 권리 이전용이 있고 밑에 권리 취득용이 있죠. 그래서 매수일의 의뢰인, 임차 의뢰인하고도 일반 중개계약 체결할 수 있다. 보통 우리는 현업에서는 팔 사람, 매도인은 좀 팔아주세요 하고 연락처 남겨놓고 가지만 매수인은 살 사람은 다 물건 나오면 연락해주세요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가보고 올게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죠. 현실은. 근데 매수인, 임차인하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개계약을. 자, 그 다음에 166 이제 전속중개계약 여기가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5번까지 적을 텐데 여기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에 출제된다. 전속중개계약.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전속,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 사이에 전속되는 것처럼 일이 많은 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니까 전속중개계약 체결 안 하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뭐 작성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같은 말이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구두로 말로 하거나 하면은 그 전속중개계약의 효력은 있다 없다?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제재로서 업무정지를 받아요. 왜냐하면 중개계약은 불효식 낙성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문서로 안 적어도 효력은 있어요. 다만 공인중개사법에 문서로 적으라고 돼 있는데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상 제재인 업무정지를 받는다고요. 그러나 계약의 효력은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어디다가 공개를 해야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시험에 밋이라고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X입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만 임취,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정보 공개 얘기는 암기입니다, 단순히. 정보 공개해야 될 게 7가지가 있는데, 이걸 암기해야 된다.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소재지, 면적, 지목 등입니다.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암기 프린트는 5번에 있습니다. 5번.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특상태 할 때 상은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태는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조건 할 때 조는 입지 조건, 환경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권은 권리관계입니다. 동그라미 5번. 권리관계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조건, 공금. 공은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금할 때 금은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입니다. 다만 이게 밑줄 치고 중요합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어제 다른 학원에서 이유를 묻던데 우리 시험에는 이유도 안 나오고 법에도 이유는 없어요. 없기는. 왜 공시지가를 임대차는 안 해도 되는지 이유는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나 실거래 가격이나 이런 거는 내가 이게 비싸게 주고 샀는지 싸게 샀는지 시세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임대차는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보증금 주고 들어가면 나중엔 바다가 나올 거니까 공시지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살 끝으면 매수인 경우에는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임대차인 경우에는 시험에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시험에는 5번에 그 권리관계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 의무를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1, 2, 3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 의무입니다. 1, 2, 3번을 저는 3, 4, 5로 하겠습니다. 3개. 이 2개하고 지금 그 3개 합하면 총 5개에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된다. 첫 번째, 그게 1번이 뭡니까? 누구의 의무입니까? 개업공개사의 의무죠? 개업공개사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죠. 을의 의무사항입니다. 을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구두가 아니고 문서, 팩스로 통지해도 됩니다. 이게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돼요. 왜냐하면 매물 내놨는데 아무 연락이 안 오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손님 몇 명 보고 갔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궁금한 걸 풀어줘야 되니까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시험에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면 X입니다. 그리고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된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하고 나면 지체 없이 공개 사실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서식에 보니까 세 번째 의무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일반 중개계약은 확인 설명을 안 하고 전속 중개계약은 확인 설명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도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지금 확인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다 기재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교과서는 2번이고요. 저는 4번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이 갑입니다. 갑의 의무사항입니다. 갑 매도 의뢰인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비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A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A하고 전속을 맺었고 A가 계약 성사시키면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처음에 전속을 맺었던 A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뢰인이 소개시켜준 매수 의뢰인 을과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더라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A 개업공개사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현업에서 이 개업공개사가 손님 둘이, 여기는 이제 다른 개업공개사하고 A가 가가지고 둘이 손님 붙여놓고 같이 학원 다녔다고 개업공개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놀고 있는 사이에 둘이 붙여놓으면 둘이서 우리 복비 뭐 몇백만원씩 줄 필요 뭐 있냐, 우리끼리 만나서 하자 내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 손님 데리고 가서는 항상 감시를 해야 돼. 끝까지 옆에 따라다녀야 돼요. 둘이 못 붙어있게. 둘이 몰래 해버리면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주려고 몰래 한 거잖아요. 근데 안 주려고 몰래 했는데 그 받아내려고 하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강제로 받아내려면 쉽지 않아요, 현실은. 시험에 나오면 물론 위약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가 50만 원이죠? 근데 광고비 비용을 60만 원 지출했습니다. 100만 원 벌려고. 근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비용 다 받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요. 따라서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비용 지출한 게 한 푼도 없으면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어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예, 그래서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원칙이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시험에 5개월로 약정을 해도 전속중개계약은 3개월로 단축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X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7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한다고 했는데 7일은 어디에 있어요? 암기 프린터 39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0번. 39번에 10번에 보니까 7일 이내 정보 공개한다는 말 있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는 말은 암기 프린트 46번에 8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유효기간 3개월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43번, 암기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전속중개계약 3개월, 일반중개계약 표준서식도 3개월이죠. 171페이지 우리 그 서식 맨 밑에 보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171페이지 서식하고 즉 전속중개계약서 서식과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차이 나는 게 1번, 2번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기재사항이 모두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172페이지 전속중개계약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동산거래 정보망부터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